자, 중앙일보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 살펴보시죠. 돌연 피부과를 지원했다라는 것 함께 보시면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레지던트 수련을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통상의 과정이 학회와의 조율 후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증원해줬다. 그러니까 TO를 1명 증원해준 겁니다. 통상적인 증원 절차는 학회가 수련 환경 등을 감안해 숫자를 조율 후 복지부가 최종 승인하는 방법인데 이 학회와의 조율 절차를 생략했다. 김정수 대한피부과학회 교육이사 한영대 교수는요. 지속적으로 복지부가 정원을 줄여왔는데 느닷없이 특정 병원에 그것도 증원했다고 일방 통보를 해서 다들 분개하던 상황이다 라고 밝혔고요. 더군다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서 복지부의 입김 의혹을 중앙일보는 제기하고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수많은 의원과 수많은 병원 중에 왜 정부 산하에 중앙의료원을 선택했을까? 알고 봤더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의료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더라. 라는 게 중앙일보 시각이고 거기에 더 한 걸음 파보니까 복지부가, 정부가 갑자기 피부과 정원을 학회와 조율 없이 하나를 증원해줬는데 조민 씨가 가고 싶었다는 게 또 피부과더라. 뭐 일단은 다 중앙일보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중앙의료원이 요즘에는 이제 병원들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보다는 사실은 의료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있는 의료 기자재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의료 수가도 굉장히 의료 치료비도 굉장히 적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앙의료원이 굉장히 중앙의료원의 피부과가 선호되는 그런 곳인데 앞서 쭉 보신 것처럼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라요. 근데 중앙일보가 전혀 개연성이 없이 쓴 건 아니고 앞서 우리 시청자 어른들이 봤던 것처럼 뭐 느닷없이 그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가 증원이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 중앙의료원 원장이 또 대통령의 굉장한 측근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잘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민 씨가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인턴 과정에 응시한 거는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뭐 조민 씨의 정보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력인지 굉장히 아주 잘 선택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전 여기에 전 조금 다른 겁니다만 두 가지 장면을 좀 소환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예. 라고 했던 장면 하나.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임직을 하면서 느닷없이 조국 장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받았을 그 피해, 고통, 뭐 이런 걸 얘기. 과연 여권에서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상이 이런가?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제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중앙일보의 기사가 사실은 너무 많은 개연성과 충분한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 굉장히 참 사실이라면 씁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물론 박수현 대변인 의사고시에 현재로선 합격을 한 신분으로서 어떤 병원의 면접을 보는 것은 뭐 조민 씨의 전적인 권한과 자유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박정화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것이 공교롭다, 신의 한 수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앞서 정경심 씨의 유죄받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심 씨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논문을 어떻게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인턴을 어떻게 하고 있지도 않은 표창장을 어떻게 하고 공교롭게 또 아는 측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박수현 대변인은 어떠세요? 예, 뭐 그런 중앙일보 기사의 개연성을
대해서 말씀하신 박정아 대변인 말씀 인정하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자, 그 조민 씨와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진행 중이고 정경심 교수는 그 조민 씨 관련한 스펙 관련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100% 무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건 뭐 다투서 대법원까지 가야 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조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자신의 인생이 달린 인생의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조민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으로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한편의 감정으로는 어떤 거냐면 1심 결과만 갖고도 사실 저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직자의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존엄한 개인으로서 조민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연성들이 짜맞춰주고 있지만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앵커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렇게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정작 중앙의료원의 입장은 뭐냐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의 내용이 지금 발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려면 당연히 기자가 중앙의료원에 취재를 해서 입장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사를 그 개연성을 마치 확신적 사실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터뷰들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균형 있는 기사라면 설사 저런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라면 중앙의료원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걸 균형 있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일 결과 여러 가지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해 교육부 장관은 조민 씨의 경우는 정유라 씨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먼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거를 들어보면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으셨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굳이 검찰한테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그 정도 같은 것들은 공기관이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 씨 경우 못지않게 명명백백한 사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께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